제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지만 그 뇌과학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fMRI 정신과 의사들이랑 같이 이 뇌과학 브레인 이미징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하는 뇌 부위, MPFC, 프리큐니어스 등등의 부위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하는 부위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존중력이 강화돼야 타인 존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존중력이 약한 사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시니컬하게 보고 치까짓게 뭐 이렇게 봅니다. 쟤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 봐도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셀프 리스펙트가 낮아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맨날 비하하고 나 같은 게 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까 유리공 같은 사람, 우울증 걸리고 자꾸 자살하려는 사람, 셀프 리스펙트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예요? 자살하려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걸 자꾸 강화시켜서 내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갖다 버리는 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셀프 리스펙트가 강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모습에 만족해, 그런데 나 우울증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셀프 리스펙트를 먼저 길러야 돼요. 그래야 타인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 다, 여기 젊은 학생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의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 시스템이 20세기에 도입된 선진국,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셀프 리스펙트, 아더 리스펙트. 즉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의 힘이 약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무 교육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평균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얘는 뭘 못하나, 얘는 뭘 못하는 걸 메꿔둬라. 이게 교육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위 학생은 수학을 못하니 방학 동안 수학을 더 하세요. 뭐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가 성적표 갖고 오면 너 이번 과학 시험 망했구나, 과학 더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남보다 못하는 거, 상대적으로 약한 거를 먼저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걸 강화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보다 못하는 거 메꿔 놓다가는 평생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게 뭐야, 이것만 보고 메꿔 놓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끽해야, 잘해야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인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수월성, 엑셀런시, 남보다 더 잘하는 거, 발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강점, 장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약점에 집중해서 보완하는 건 자기 발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경영학에도 도입이 돼가지고 이 회사든 조직이든 강점을 더 키우는 거 이렇게 됩니다. 교육학에도 도입이 돼서 애들 성적 올리는, 여러분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애들 성적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먼저 언급하고, 너 90점 받았어? 이번에 과학 90점 받았어? 야, 좀 더 하면 100점 받겠구나. 그거에 집중해서 하면 얘는 기준이 90점 아니면 100점이 됩니다. 다른 성적 같이 올라갑니다. 과목 간의 코릴레이션이 세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 같은 하버드대 교수가 전 세계의 역사를 놓고 봐서 가장 각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더니 뭐냐? 바로 어려서부터 자기 장점에 집중한 사람,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내더라 하는 겁니다. 내 장점에 집중하면 자기 존경심이 생기고, 자기 존경심이 생기면 타인 존경이 생기고,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교수님, 존경하라고요? 나 존경하라. 나 존경 받고도 싶은데 존경 받는 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존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으면 될까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수백 편의 연구 결과, 어떻게 존경을 타인으로부터 얻어내는가, 수백 편의 연구 결과,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답이 먼저 줘라. 어떡하죠? 야, 너 존경 받을래? 존경 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경해라. 이거 뭐 초등학교 선생님 같잖아요. 존경 받으려면 존경해야 돼. 그런데 저는 도덕적인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실증적인 실험, 종단 연구 다 엄청나게 인간관계에서 다. 자, 부부간을 예를 들읍시다. 부부간에 서로 존경을 주고 받으려면, 즉 내가 우리 와이프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존경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지 않아도
우리 마누라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존경해서 더 올려주면 더 무시할 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남편 그 인간 그러지 않아도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존경하면 더 무시. 거꾸로입니다. 과학적인 결과를 믿으세요. 먼저 존경을 주면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부부간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종단 연구를 통해서 장성한 어린아이들, 즉 다 큰 애들의 존경을 받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봤더니 이 다 큰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아이를 존경심을 갖고 대하고 그런 양육 스타일을 지녔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존경을 줘야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존경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서 내 강점을 보고 남의 강점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장은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 존중감. 근데 우리 믿는 성도부들은 이게 여기서도 조금 유리합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왜냐하면 셀프 리스펙트, 자아 존중감이 있으려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셀프 리스펙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존재를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알아요? 몰라요? 느끼죠? 그럼 셀프 리스펙트가 생겨요. 계속 자기 비하하고 나 같은 게 뭐, 내 같은 게 뭐 이런 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믿으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귀하니까 셀프 리스펙트가 생겨요.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타인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적이 누군지 아세요? 강적. 자, 저 사람은 진짜 존중하기 어렵다. 누구에게나. 이거는 결혼 커뮤니케이션 한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은 각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생각해. 여기 여성분이 많으니까 우리 남편 그 인간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물론 남성분은 부인 사모님으로 생각해서 하세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3개월 동안 노력하는 거 뭘 먼저 노력해야 될까요? 배우자 존경 프로젝트,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우리 남편 그 인간을 존경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여기 제 와이프도 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심으로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존경력에 있어서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최고 경지에 오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우리 남편도 존경하는데 목사님 뭐 다른 분 존경 이게 안 되겠어요? 다 돼, 다. 심지어 우리 남편 그 인간도 내가 존경하는데 딴 생각에 더 존경스럽지.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확장입니다. 저 확장, 저 앞에 뭐가 있냐면 셀프 리스펙트가 있어요. 나 자기 존경.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쉬워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존경, 수신, 가족, 제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내 존경심을, 내에 대한 존경심을 올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존경심, 타인에 대한 존경심, 이게 복달렉성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장점, 내 단점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남편 그 인간을 존경하란다. 야, 존경할 점이 어딨냐? 뭐 온갖 단점만 보여요. 우리 애, 이 자식이 이게 문제만 게 같이 일하는 사람,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이런 생각만 해요. 그게 우리 지금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을 섞어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경할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저분은 존경할 만한 면으로만 똘똘 뭉쳐서 그런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장점, 단점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단점만 보니까 장점도 좀 봐야 됩니다. 자, 너무 딱딱한 강의만 하면 지겨우니까 잠깐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신 분,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이거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런 거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실 텐데, 보신 분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뭐냐면 여기 하얀 옷 입은 사람 셋, 까만 옷 입은 사람 셋 있죠. 서로 농구공을 주고 받을 겁니다. 좀 멀고 약간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얀 옷 입은 애들끼리 농구공을 몇 번 패스 주고받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뭐 어려워? 좀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까만 애들은 지네들끼리 또 농구공 주고받고 하얀 옷 애끼리 농구공 주고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얀 옷 입은 애들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농구공 두 개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하얀 옷 입은 애들이 몇 번 패스하나. 정답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말고 정답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손 들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몇 번 뭐 틀리면 안 돼요. 틀린 사람 많아요. 집중. 그리고 저기 시간 관계상 딱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이제 웃을 때가 아니에요. 자, 잠깐 집중. 눈 크게 뜨고 하얀 옷 입은 애들이 몇 번 주고받나 한번 세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세워보셨어요? 몇 번이에요? 16번이 더 맞네. 16번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15번. 15번. 오, 15번. 14번. 14번도 있고. 17번. 16번. 16번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답이 16번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16번인데 고릴라 봤어요? 네, 고릴라 본 분도 있고 못 본 분도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이 여러 버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 고릴라 그런 거 본 적도 있고 뭐 알아 그러면 아니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 이런 비디오 있는지 몰라. 이런 거 처음 봐. 처음 보는 분 중에는 미국 사람의 경우 반이 못 봅니다. 고릴라를. 한국 사람은 4분의 3 이상이 못 봅니다. 왜? 한국 사람이 훨씬 주의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이 비디오 처음 보는데 나 고릴라 봤어. 주의가 산만한 분이에요. 나는 고릴라 못 봤어. 주의 집중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물론 나 이런 비디오 유명하니까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잠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 고릴라 못 봤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반 이상에 고릴라 봤어 하시는 분. 네. 고릴라 본 분이 훨씬 소수잖아요. 한국은 이래요. 미국은 이런 이 정도까지 안 되는데 고릴라 못 본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런데 웬 고릴라 그렇겠죠. 근데 고릴라 보신 분 중에서는 또 고릴라 나 봤어. 물론 고릴라 있으니 그 봤겠지. 근데 You probably saw it. 알면 고릴라 봤겠죠. 그런데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뒷 배경이 색깔이 빨간색이었다 노랗게 바뀝니다.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어요. 빨간 배경이 커튼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고릴라 보신 분 그것도 보셨나요? 그건 못 보죠. 그 다음에 Or the 게다가 player on the black team leaving the game? 까만 옷 셋이었죠. 까만 옷이 3명이었잖아요. 까만 옷 3명 중에 1명이 슬쩍 빠져서 까만 옷 2명 됩니다. 그것까지 봤어요? 만약에 나 이 비디오 처음 보는데 난 16번 다 쉬고 고릴라도 봤고 배경 색깔 변하는 거 봤고 그건 주의 완전 산만. 그런 사람 아마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못 봅니다. 그런데 비디오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다 보입니다. 아직도 고릴라 못 보신 압도적인 다수인 분들은 고릴라가 뭐냐, 고릴라가 뭔지 고릴라 보신 분들은 야 저게 왜 안 보였냐 그렇게 헷갈리실까봐 고릴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배경 색깔 변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리와인드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Here comes the 빨간 gorilla, and there goes a player. 고릴라 And 오고 the curtain 까만 is 옷 changing 둘 from red to gold. 노란색으로 배경 바뀌었어요. 자, 이게 안 보여?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하죠? Here comes the gorilla, and there goes a player, and the curtain is changing from.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말이 안 돼. 저 고릴라가 안 보였을 리가 없어. 지금 딴 비디오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럴지도 모르지만 고릴라 본 분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죠. 이 큰 고릴라가 사람보다 더 큰 애가 이렇게 숨어서 지나간 것도 아니고 가운데 천천히 와서 무슨 얘가 패스하는 척이라도 했나? 아니 전혀 상관없이 가슴 두드리고 지나갔어요. 고릴라. 근데도 그게 안 보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뻔히 있어도 눈 뜨고 못 보는 거 많습니다. 인정하세요 좀. 내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뻔히 있어도 보려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장점, 당신 안에 있는 장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보려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보려 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걸 내가 왜 못 봤을까? 이 고릴라를 못 봤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암시를 준 겁니다. 뭐라고 줬냐? 여러분 하얀 옷 몇 번 하세요? 하얀 옷이란 말을 4번이나 했어요. 자 집중하세요.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하얀 옷 몇 번, 하얀 옷 몇 번, 하얀 옷이란 말을 4번. 그러니까 하얀 옷 봐야지. 이렇게 되겠. 그리고 검은 고릴라 나와요. 여러분 눈에 망막에 들어가야 떨어져요. 뒤에 뇌 시각 중추에 검은 고릴라 정보, 그 시각 정보 다 처리됩니다. 가서 어디서 잘려요? 대뇌 전두엽에서 잘리는 거예요. 나 지금 하얀 옷 봐야 되거든. 까만 거 저리 비켜. 그래서 아예 눈으로는 봐도 뇌로 못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까만 애들 몇 번 패스하나 보세요. 까만 옷 집중하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100% 고릴라 봅니다. 까만 옷 보는데 시커먼 고릴라 나타나잖아. 오 저게 뭐야? 100% 봅니다. 하얀 옷 보면 시커먼 고릴라 같은 거 안 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아 왔어요? 내 단점 봐라. 남의 단점 봐라. 여러분 맨날 하얀 단점만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고릴라 같은 장점 안 보입니다. 뻔히 있어도 안 보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의 속에 있는 시커먼 고릴라 같은 장점 뻔히 있어도 안 보입니다. 맨날 하얀 단점만 봅니다. 맞아요. 하얀 단점이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시커먼 고릴라 같은 장점 여기저기 있습니다. 보려 해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시꺼먼 거 장점을 한번 보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기대 앉지 마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걸 작게 딱 앉아서 내 자신과의 대화예요. 나를 들여다 봐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자. 나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 이제 눈을 좀 감고 이렇게 약간 떨어져. 기대 앉으면 안 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을까? 정말 나의 뛰어난 점은 뭘까? 내가 뭘 잘하는가? 얼른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요. 자꾸 난 이걸 못해. 자꾸 그 생각 들지도 몰라요. 그걸 바꾸고 평소 안 봤던 생각했던 나의 큰 장점은 뭘까?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나는 옛날부터 수학을 잘했지. 미적분 잘했어. 아니야 난 축구를 잘했지. 축구에서도 드리블 잘했어. 나는 노래방 가면 노래를 잘해. 특히 뽕짝을 잘 부르지. 뭐든지 좋아요. 난 요리를 잘해. 요리에서도 김치찌개를 잘 끓이지. 어떤 거든지 좋아요. 내가 정말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거 나의 장점이 뭘까 생각하시고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생각하셨죠? 이제 둘씩 짝을 집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물어볼 거예요. 당신 잘난 게 뭐예요?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짝을 지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둘씩 이렇게 짝지고 짝지신 분들 요줄 둘씩 짝지신 분 손 드세요. 이렇게 그래야 헷갈리잖아요. 내가 누구랑 파트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드세요. 요게 짝이에요 지금. 셋이 정 없으면 셋이라도 들어요. 짝이 안 맞으면 다 짝이 들어 손을 잡았죠. 그럼 이게 짝이에요. 자 손 내리세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짝이 있으면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저기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쪽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 질문을 하고 질문이 뭐죠?
당신 잘난 게 뭐예요? 이걸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질문을 받은 분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내 잘난 점? 그걸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원래 5개 이상 얘기하고 막 받아 적어야 되는데 지금 메모지 있는 사람 받아 적어. 메모지 없는 사람에도 한 2-3가지 얘기해야 되고 뭐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고 5가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난 이거 잘났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난 이게 잘났고 이게 잘났고 난 이거 잘하고 거기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이쪽 분이 자 그러면 이번엔 당신은 잘난 게 뭐요? 뭐 서로 상대방의 잘난 점을 내가 받아 적든지 기억하고 계세요. 옆 사람의 잘난 점을. 자, 딱 1분간 합니다. 자,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하실 말씀 많아도 스톱. 자, 앞에 다시 주목해 주세요. 예.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이제 10분밖에, 강의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동안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앞에 주목. 자, 여러분, 뭐 적으신 분도 그렇고, 안 적으신 분도 그렇고, 이제 옆 사람의 잘난 점에 대해서, 아셨죠? 옆 사람의 잘난 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분이 있지 않으면 다 일어나서 그걸 발표시킵니다. 옆 사람의 잘난 점이, 옆 사람의 잘난 점이. 그런데 오늘은 딱 예를 들어 2분만 발표를 시킵니다. 나 해보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옆 사람 잘난 점은 너무나 대단해서 그리고 이게 왜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해보고 싶은 분 해보실래요? 자, 여기 일어나세요. 자, 예. 일어나세요. 자, 그냥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예, 자, 마이크 좀 주세요. 2분께. 자, 일어나서 2분 같이 일어나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하십니다. 둘 다 일어나세요. 예, 자, 강의에 협조를. 자, 뒤돌아서 다 보이게 해야 돼요. 예, 다 보이게. 자, 시간 없으니까. 자, 빨리. 자, 어떻게 하느냐면, 옆 사람은 아무개인데, 이 사람의 잘난 점은 이거랍니다. 서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시작하세요. 저부터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뭐. 옆에 분은 보시다시피 이쁘시고요.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선천적으로 밝으시다, 본인이. 그래서 남편분께서 참 이렇게 잘 웃는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2번째는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3번째는 감수성이 예민하셔서, 풍부하셔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되게 잘하신대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나 감수성도 예민하고 노래도 잘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옆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자, 또 하시고요. 옆 사람은 누군데? 네, 옆에 있는 집사님께서는요,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특별히 김치를 잘 담그셔서 주위 분들한테 많이 주신대요. 나눠주신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항상 부지런하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굴 가리지 마세요. 예, 2분 박수. 예, 앉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나 김치찌개도 잘하고 자기 본인 말로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내 장점도 알려고 하지 않지만, 생각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한테 당신 잘난 게 뭡니까?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터부시 돼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당신 잘난 게 뭐야? 우리 지금 인터뷰 질문 서로 한 거, 이건 언제 났어요? 싸울 때나 쓰는 말이에요. 당신 잘난 게 뭐야? 싸울 때나 쓰는 말이에요. 진짜 저분의 잘난 게 뭘까 궁금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문화는, 이 문화는 사람을 존중하지 말고 단점만 봐라, 하얀 단점만 봐라라는 게 우리 문화예요.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6달 동안 뭘 해야 돼요? 회복 탄력성 느끼고 존중력 느끼고 뭘 해야 돼요?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 남의 좋은 점, 장점 봐야 돼요. 그거 계속 훈련해야 돼요. 교수님,
아니, 장점 단점 다 봐야죠. 장점만 보면 어떻게 해요? 글쎄,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석 달은 여러분 평생 단점만 보고 살았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석 달은 장점만 보려고 노력해도 밸런스가 맞을까 말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장점만 보고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 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긍정적 정서의 강화입니다. 긍정적 정서는 그냥 얘기하는 무슨 긍정의 힘, 시크릿,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긍정적 정서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신난다.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야, 신난다. 이건 쾌감, 플레저예요. 근데 positive emotion, 긍정적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 정서는 언제 제일 세게 유발되느냐? 첫째,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의 장점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제일 세고, 둘째, 과학적인 연구 결과 언제 제일 발휘되냐?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무조건 긍정해야 돼요. 일단 그렇잖아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프든 다쳤든 주여 감사합니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도저히 긍정적이 아니잖아. 긍정적이 아닌 건 인간의 관점이지. 우리 주님의 뜻이 거기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 머리로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때요? 모를 땐 믿어야지. 그리고 간구해야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 다리 다쳤어. 다리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제가 감히 알 수 있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긍정적 정서 유발하는 거 뭐냐면 과학적으로 나를 장점을 볼 때예요. 훈련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들 다시 표정이 심각해지셨지만 그 옆 사람하고 자기 잘난 점 얘기하세요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표정이 다 환해져요. 왜? 이거 뇌 찍어보면 자기 장점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 긍정적 정보 처리로 또 활성화됩니다. 기분이 묘하게 좋아져요. 옆 사람한테 내 장점 얘기할 때 느꼈던 약간 쑥스러운 듯하면서 알딸딸한 그 기분, 그게 긍정적 정서예요. 그걸 평소에 많이 느끼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아까 복근 강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 회복단에서 점점 커집니다. 이게 그 훈련을 자꾸 하면. 그래서 평소 거울 보거나 감사 기도하거나 뭐 할 때 나를 긍정적,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분만 했지만 원래 다 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각자 일어나서 서 있는데 옆 사람이 내 잘난 점을 다 얘기해 줘. 한 번 더 기분 좋아지죠. 내 입으로 옆 사람 장점 칭찬해 줬어요. 한 번 더 기분이, 삼중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하시는 분은 사원들 모아놓고 이것도 한번 하시고, 가족 한 20, 30명 모였을 때 맨날 고스톱 치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모여가지고 야, 너 장점 서로 얘기해봐라. 조카들 뭐들 얘기해. 아주 이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소모임 하실 때 이런 걸 자꾸 해보시면 긍정적 정서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계단 더 올라갑니다. 뭐냐면 이제 존중력, 이거를 체험해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뭘 해야 되냐면 존중 고백을 할 겁니다. 존중 고백?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존중 고백을 해야 돼요. 존중력을 키우려면. 사랑 고백은 많이 해보셨죠? 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하는 마음,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아직 훈련을 안 받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 아시는 분을 한번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사람이에요, 그죠? 이기원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이분이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만났다고 쳐봅시다. 이기원이라는 이분,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은 그냥 이 몸뚱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몸뚱이 하나라고, 단백질 덩어리, 이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네트워크의 접점입니다. 이기원 목사님 뒤로는 수백 수천 명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저 김주환이 이기원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 몸뚱아리 하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수백 수천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기 로마만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본질은 뒤에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기원 목사님한테 너무 뭘 잘해드리고 뭘 잘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기원 목사님은 주변 아는 분들한테 오 김주현 교수 참 괜찮은데 쭉 퍼지죠. 거꾸로 제가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김주현 교수 그 인간 막 이게 딱 퍼진다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수백 명만 있어요? 아니요. 그 수백 명도 각자 또 수백 명이 있어요. 몇 달이 건너면 수만 명 되고 6달이 건너면 전 인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전 인류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을 존중한다 하는 거를 우리 믿는 사람은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또 누가 있어요? 주님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0장 15절 계속 나오는 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주님이 들어있다고요. 그냥 사람이 사람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고 주님이고 다른 종교도 회개합니다. 뭐 모든 만나는 사람 하나가 다 부처고 다 그런 진리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냥 통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그냥 몸뚱아리 하나 이 덩어리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도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옆 사람을 느끼세요. 지금 그 파트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께 뭘 하냐면 진짜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존경할 근거는 뭐죠?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당신 잘난 게 뭐야? 그러니까 당신 이건 김치찌개를 그렇게 잘 끓이신다니 그 점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디 뭐 사장님들 뭐 외부 강의 가끔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 자리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 두 사람씩 무릎을 꿇고 마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도 저도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태도, 자세, 몸의 자세를 바꾸면 좀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지금 다 무릎을 꿇으세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도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두 분이 서로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얘기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당신 이거 잘났다 그랬지. 그거를 진심으로 존중한다 하는 말을 그 존경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 그런 말 진짜 안 하실 텐데 이거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애들한테 하나하나 눈을 보고 존경합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야 김주현 교수 수업 시간에 무릎 꿇고 빌대? 이렇게 저를 낮춰볼까? 아니요. 그 후로부터 학생들이 저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중 고백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무릎 꿇고 애들한테 하면 진짜 저를 존경하고 선생으로 대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존경을 받으려면 어떡하라고요? 존경을 먼저 주어라. 진심으로 생각을 하면 학생들도 저를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그 얘기를 갖고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정말 좀 어색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하시면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 네. 자 이제 막 존중 터졌네. 존중 고백 자 이제 그만 마무리 잠깐만요. 네, 자 존경의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여러분 이거를요. 그 마음 내가 옆 사람한테 나 잘났어 얘기할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나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느낌 평소 느낌과 좀 다른 어떤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소통 능력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존경의 힘이 올라가는 상태고 이걸 계속 키워가면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알면 안 돼요.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습관이 되면 인간관계가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소통 능력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하시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 일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은 강해지실 겁니다. 더
건강해지십니다. 이런 긍정적 정서는 사람 면역력도 더 높입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 계속. 감사라는 게 뭐냐? 나한테 벌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벌어진 일이 당신에게서 왔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즉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뇌가 엄청 긍정적으로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